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키보드 맛집입니다. 일단 드디어 마이크를 하나 장만을 했고요. 소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잘 들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일 제가 리뷰할 키보드들은 적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가지 적축 키보드를 타건해 보면서 제조사들 별로 적축의 타건음이 어떤지, 그리고 간단한 키보드들의 이제 그런 타건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눈앞에 보여진 키보드는 레오폴드의 FC750R 모델이고요. 텐키리스의 대표 모델이기도 하죠. 오늘 색감이 정말 예쁜 스웨디시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타건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 레오폴드 스테빌은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나머지 키감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키보드인데, 스테빌은 제가 살짝 윤활을 했는데도 소리가 제법 나고 있고, 제가 윤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겠죠. 나머지 스테빌 소리는 정말 경쾌하고 좋습니다. 소리 좋으시죠?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적축을 타건해 드리는 이유는 기계식 키보드가 적게는 몇만원부터 비싸게는 몇십만원까지 사람에게 따라 그 금액이 부담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타건음을 들려드리고, 본인에게 조금 더 맞는 그런 키보드들을 구매하시라고 작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어 올릴 예정이고요. 레오폴드 적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냥 더할 나위 없는 클래식한 적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축이 리니어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왜 흔히 알고 있는 갈축의 이제 서광임, 넌클릭이라고 하죠. 넌클릭처럼 쑥쑥 들어가는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키를 입력했을 때 딱딱딱딱 부분감이 있는 듯한 그런 키감을 나타낸다고 해서 리니어 타입의 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키압이 조금 더 가해진다면 그건 흑축 모델로 넘어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축 중에 적축을 가장 선호하는 축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제 멤브레인에서 넘어온 키보드 이제 유저들이 써보시면 멤브레인 키보드들과 조금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식 키보드의 테크트리는 청축, 이제 PC방이라든지 가장 청축이 보급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축을 써보다가 이게 너무 시끄럽다, 또는 너무 싸구려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해서 다음에 일반적으로 갈축을 많이 넘어오고요. 갈축의 특유의 그 서걱거리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다가 그게 또 이제 지루해진다고 하면 적축으로 넘어오거나, 또 저소음 적축, 또는 사람에 따라 흑축, 광축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축들을 사용하다가 결국 현재 가장 정착한 축은 적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덕에 적축 키보드들이 집에 한 4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축마다 또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체리 적축이라고 하더라도 키보드 고유의 뭐 하우징이라든지 아니면 보광판 이제 그런 것들 윤활 기본적인 흡음 같은 경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경험상 그렇게 체득을 했고요. 제가 지금 요 다음 보여드릴 키보드들은 바밀로 그리고 커세어 그리고 그 샤오미 TTC 적축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체리 적축은 아닌데 그냥 눈에 바로 보여서 그렇게 한번 타건을 해보면서 조금씩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바밀로 키보드죠. 판다 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다 로고가 스페이스바에 새겨져 있고 이렇게 대나무, 판다가 대나무를 좋아하니까 대나무 양식으로 폰트를 만들어서 제작한 바밀로사의 귀여운 키보드이기도 합니다. 색감이 굉장히 좋고 키보드 외형만 딱 봐도 왜 바밀로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키보드이기도 합니다. 컨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더 증폭돼서 들리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레오폴드 적축과 조금 다른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스테빌이 약간 먹먹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이유는 제가 영상에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고 나는데 바밀로 키보드들은 자체 윤활이라든지 어느 정도 아주 미세한 기본적인 튜닝들이 조금 되어서 나오는 편인데 어떤 키보드들은 써보면 약간 과윤활되어 있고 어떤 키보드들은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편차가 조금 있는 키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과윤활이 되어서 스프링 소리라든지 약간 찌걱임의 소리는 없는데 너무 둔탁한 소리가 난다 그죠? 요것도 아주 빼서 윤활을 하거나 아니면 종이를 갖다 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튜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C 조금 별론 것 같고요. 스테빌에서는 레오폴드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기는 한데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써보다 보면 바밀로 키보드들은 되게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단단하다. 알루,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루 키보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키보드인데 그래도 약간 알루, 물론 알루 보강판을 썼겠죠. 하지만 풀 알루 같은 경우에 하우징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적축을 타건을 할 시 굉장히 딱딱하고 안정적인 감을 내는데 이 키보드가 풀알루 키보드가 아니지만 가장 풀알루에 흡사하는 그런 느낌의 적축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키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밀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일단 이쁘지 않습니까? 이쁘면 좋습니다. 뭐 남자들이라도 그죠? 소리 좋고요. 그리고 LED가 들어오는데 LED 들어오면 조금 더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 키보드는 적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커세어죠. 커세어 K65 RGB 버전입니다. 이건 사실 RGB를 켜고 봐야지 커세어의 제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커세어 같은 경우는 적축의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데요. 커세어 하면 일단 적축이라는 그런 강한 인상이 모두들에게 심어져 있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체리 적축을 쓰고 있는데 커세어의 적축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비밀은 커세어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커세어 적축은
뭔가 눌렀을 때 반발력이라든지 치는 재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단 RGB 때문에 이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게이밍 키보드 또는 이제 플러스적인 기능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커세어 키보드가 게이밍 키보드의 약간 이제 중심에 포지션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이제 이유들 중에 하나일 건데요. 하나하나 키마다 이렇게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누르면 따라 올라오는 듯한 그런 부분에서 특이한, 묘하게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카일 적축에서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키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 이 키보드는 스테빌, 이 스테빌만 아니면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키보드인데, 이 키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살짝 윤활을 했어요. 키보드에게 안 좋다는 간이 윤활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키보드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간단히로는 절대 잘 안 잡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스테빌을 다 꺼내서 윤활을 하고 그렇게 잡아줘야지 그나마 소리가 안 나는 편인데,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까지는 작업을 못했고, 그나마 조금 잡아준 게 이 정도입니다. 커세어 순정 같은 경우는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거나 또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아셨을 텐데, 처음에 그냥 두드리면 그냥 철심 소리밖에 안 납니다. 정말 이게 최소 커세어 키보드들은 정말 싼마이 버전 아니고선 다 최소 10만원, 20만원 정도 하는 키보드들이 있는데, 제가 커세어 키보드가 K63 와이어리스, 그리고 K95 플래티늄, 그리고 이것저것 K65 RGB 모델도 4개가 있는데요. 스테빌이 하나같이 다 전부 다 구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쓰려고 하면 윤활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정말 성인군자가 아니고선 이 스테빌의 소음을 감당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커세어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지만 개별적인 문자열의 키감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상타를 친다고 요즘 친구들 말로는 표현할 수 있겠고, 스테빌만 제외하고, 그리고 또 키캡이 그냥 이렇게 그냥 빠져요. 애기들의 힘만으로도 그냥 빠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커세어 같은 경우는 개별 PBT 키캡을 구매하면 그나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되고요. 하지만 키캡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스위치 축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키캡 이탈 현상, 예를 들어서 뭐 샷건 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바로 티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키보드 중에 고장률이 높은 키보드가 커세어의 키보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조금 내리치거나 하면 크게 뭐 축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데, 커세어는 RGB 스위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스위치 내구성이 다른 것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실제 제가 여러가지 키보드를 씀에 있어서 거의 모든 키보드가 고장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뭐 크게 느끼는 부분이 없었는데, 커세어 키보드가 딱 한번 고장이 나서 리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커세어 같은 경우 직구 제품이 아니면 굉장히 또 AS를 잘 해주는 걸로 유명하고, 새 제품으로 보통 주죠. 무조건 물론 리퍼 제품이긴 하지만 제품을 새로 준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 같은 경우는 AS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별 사설 키보드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키보드 값만큼은 아니지만 키보드 값의 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제가 키보드를 만진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참 이런 잡다한 잔지식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 이런 잡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커세어 키보드는 이렇고요. 마지막으로 귀요미 샤오미 적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깔끔하다, 그죠? 샤오미 적축이라고 TTC 적축을 썼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김새는 사실 오테뮤 적축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냥 보면 깔끔합니다. 이 모델이 한동안 3만원대, 4만원대에 풀리면서 굉장히 가성비 모델로 이렇게 한번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예전에 사두고 한두 번 쓰고 그대로 놔뒀던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키보드들의 적축에 비하면 가벼운 느낌이 약간 있어요. 적축이 가벼운. 하지만 약간 오테뮤 축이나 예전에 많이 안 좋은 그런 축의 느낌까지는 아니나 고급진 맛은 절대 없습니다. 특유의 요 소리 들리시죠? 스텝이 편차가 조금 심한 편이고요. 여기 백라이트로 화이트 LED가 들어오는데 그냥 그런 깔끔한 맛에 쓰는 키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적축의 소리는 언제 들어도 경쾌하고 산뜻한 것 같아요. 청축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경쾌하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정용에서 쓰기에 가장 이상적인 축이기도 하고요. 조금 민감하신 분이 같이 거주하신다면 저소음 적축이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음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하겠지만 저소음 적축과 적축은 같은 축에 조금의 고무 댐퍼를 넣어서 소음을 줄였다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지만 굉장히 다른 키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좀 미스테리한데요. 저는 저소음 적축 같은 경우에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많이 접해보다가 너무 타건하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축으로 지금은 메인 스위치로 이용을 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키보드 영상 또는 칼축, 다른 축들 비교로 그렇게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한 제조사별 적축의 타건을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명절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데 다들 남은 시간은 정말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이크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듣기에는 조금은 나은 것 같은데 제 목소리 자체가 약간 굵고 좀 더러워요. 그래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